안녕하세요 형들. 월천만원 버는 방법 알려드리는 이시작입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분들은 그냥 이쪽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2주간 쉬느라고 영상을 못 올렸는데 그래도 댓글이나 카톡으로 연락을 많이들 주셨습니다. 꾸준히 해나가는 분들은 지금 조회수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는데도 뭐 혼자 유튜브를 운영해보는 건 어떤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셨고, 내부 유입을 어떻게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알려드렸죠.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 그래서 돈 되는 키워드를 어떻게 찾는가. 블로그를 할 때는 원래는 키워드를 먼저 찾고 난 다음에 블로그 글을 쓰기 때문에 키워드 찾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1순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하는 행위에 가장 중요한 건 단언컨대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EO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중요한 건데 1등에 다 올라가도 돈이 안 된다면 결국 노력만 죽어라 하고 돈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짓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돈이 되는 키워드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일단 돈이 되는 키워드라는 거를 말을 하기 전에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자, 돈 버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싼 금액의 물건을 대량 혹은 다수에게 파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비싼 금액의 물건을 소수에게 파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비싼 금액의 물건을 대량 혹은 다수에게 파는 것.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비싼 게 얼마부터 비싼 거냐, 이거는 너무 상대적이고 정확히 얼마부터 비싼 물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AI 기능이 달려있고 모니터가 달려있는 데다가 음질 좋은 스피커가 들어간 젓가락, 이거를 500만원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살까요? 아무도 안 삽니다. 젓가락은 그런 게 달릴 필요도 없고요. 아무리 장인이 세심하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도 500만원에 파는 젓가락은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만약에 500만원의 젓가락이 팔리고 있는데 금으로 만들어진 유물이다? 그럼 그건 젓가락이라서 비싼 게 아니라 금이거나 유물이라서 비싼 거죠. 마치 이런 게 키워드 선정하는 방법이랑 비슷한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을 해보자면은 500만원짜리 금젓가락은 안 팔리는데 37.5g에 18K면 금 가격만 현재 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500만원에 사가지고 600만원에 팔만 하죠. 그러면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방금 말한 AI 달린 젓가락, 그거를 한 개씩 나눠가지고 AI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은 호신 도구이면서 범죄 예방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피커도 의미가 있고 모니터가 달린 것도 의미가 있고 젓가락 형태인 것도 의미가 있죠. 부자들은 그런 거 하나씩 살 수도 있겠죠. 하나는 부모가 가지고 하나는 자녀가 갖고, 그러면은 위험할 때 경보가 울린다던가 휴대폰으로 연락이 자동으로 오게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걸 젓가락을 판 게 아니라 AI 호신용품 2인 세트를 판 거죠. 이런 게 바로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인 겁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까 말한 돈 버는 법 세 가지를 한 개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싼 물건을 대량으로 팔거나 다수에게 파는 건 아주 전통적인 판매 방식이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식당이나 카페,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규모 판매업자나 중국에서 물건 떼오는 사람들, 뭐 이런 유통업자들, 이런 경우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비싼 물건을 소수에게 파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통 B2B, 기업 대 기업 거래거나 뭐 초호화 부자들, VIP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람보르기니, 페라리, 롤스로이스 뭐 이런 초고가 자동차 업체들이나 정부위를 따내는 거, 뭐 이런 것들, 비싼 물건을 따오거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판매하는 것들, 그런 게 바로 두 번째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비싼 걸 다수에게 판매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I 기업들 중에서 최상위 모델은 한 달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결제를 하죠. 그리고 마이 유저라는 기업은 내 물건을 살 사람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용 업체인데, 이게 최소 금액이 18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대형 규모의 업체들은 막 1000만 원 단위, 억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대표 혼자 일하는 회사인데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비싼 걸 다수에게 파는 전형적인 형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입 아프게 이렇게 설명한 이 세 가지 돈 버는 방법을 왜 얘기를 했냐? 우리가 키워드를 정하는 것도 이런 형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유머 콘텐츠라던가 뭐 SNS에 자주 보이는 정치 콘텐츠, 어그로성 콘텐츠,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건 온전히 유입 자체를 늘리는 게 목적인 겁니다. 트래픽이 돈이 된다, 이런 쪽인 거죠. 예를 들어서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회수를 100만까지 올릴 수 있다면 10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쇼츠 같은 건 특히 더요. 근데 일단
매일 일단 100만 조회수를 찍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AI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퍼다 나르는 사람들이 곧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도 이런 거를 예전에 했었었는데 너무 괴롭고 커뮤니티 글을 많이 보다 보면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키워드들은 급등 키워드들이 대부분이겠죠. 요즘 인기 있는 방송 키워드, 예를 들면 나는 솔로 뭐 몇 기, 영철 뭐, 혹은 작년 같은 경우에 뭐 K-POP 데모넌트스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런 키워드들의 장점은 내가 생각을 안 해도 됩니다. 키워드를 찾기 위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완전 떠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그냥 적어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명확하고, 이 명확한 주제를 그냥 찾아다니다가 짜집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허들이 많이 낮은 만큼 사람들이 기웃대고 유입도 많이 하고 경쟁도 빡세겠죠. 그리고 매일매일 글을 열심히 써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게다가 트래픽 자체를 모으는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플랫폼이든 간에 뭐 네이버 블로그를 쓴다, 혹은 티스토리 블로그를 쓴다, 혹은 이런 거 외에도 뭐 페이스북에서 모아온다, 인스타에서 모아온다, 유튜브에서 모아온다, 이런 거 전부 다 플랫폼의 영향을 너무 강하게 받습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 입장에서 약간 비스무리한데요. 자기가 얼마나 고객을 데려오는가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와의 차이점은 타겟층이 대다수가 아니라 명확하다. 아주 뾰족하게 내 타겟층이 정해져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돈이 있는 나이대는 보통 몇 살 정도일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실제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나이는 40대에서 50대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자산이나 노는 돈이 가장 많은 건 60대 이상이죠. 그러면 확률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대를 가용한 사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대 이상을 노리는 사업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럼 돈이 되는 키워드들은 다 이쪽에 몰려있겠죠? 예를 들면 방송 중에서도 미스트롯이나 미스터트롯 같은 트로트 관련 키워드들은 돈이 될 수 있겠죠. 왜? 이미 돈이 있는, 그리고 돈을 쓸 그런 사람들한테 이미 타겟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불리고 싶은 사람들은 금융에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 대출, 창업, 세금, 신용카드, 뭐 주식, 코인, 해외 선물,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이 되는 키워드인 겁니다. 자, 이제 돈이 되는 키워드의 형태는 대략 잡혔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는 CFD 거래를 유입시키고 싶은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창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직접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블랙키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검색 엔진 마케팅을 위한 가장 쉽고 강력한 데이터 분석 툴 블랙키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는 일단 네이버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구글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네이버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봅시다. 우리 일단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CFD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는 웬만하면 가입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CFD라고 검색을 했더니 월간 검색량이 나오죠. 그리고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나옵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누적 발행량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러면 지금까지 이제 누적으로 발행된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네이버 검색이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기준으로 여기 블로그랑 카페가 이만큼 있어서 총합 전체 44,000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FD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일단 전체 키워드잖아요. CFD 뭐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는, 그냥 이거 뜻을 궁금해서 검색해본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진지하게 거래를 하고 싶어서 찾아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유체전산 역학인가 뭐 그런 과학적인 CFD 내용을 쳐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서 보면 해석 구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마 과학 그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CFD 계좌, 그 다음에 거래, 주식, 잔고, 이자, 양도세 이 정도가 정확하게는 CFD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검색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CFD 계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먼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이버에서 CFD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게 여러 개가 뜨죠. 근데 대부분은 일단 여기 이렇게 보시면 CFD 주식 뜻 이렇게 뜨죠. 해외 선물과 CFD 거래소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CFD로 검색을 했을 때 이걸 찾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이쪽을 좀 더 많이 찾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키워드를 노릴 게 아니라 일단 노려도 올리기도 힘듭니다. 왜냐면 경쟁이 가장 빡센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뭐가 여러 개가 붙죠. 여러 개가 붙는 키워드들이 아닌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이 키워드를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CFD 계좌, 뜻, 주식 CFD 거래 이쪽을 노리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검색량이 나옵니다. 대충 이 키워드로 1등을 먹었을 때 조회수가 이 정도가 월간 찍힐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20부터는 그 신뢰성이 없는 거라서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 글들로 만약에 써놓으시면은 저는 확실하게 그 유입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는 안 보이는 저만의 데이터인데 일단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연관 검색어에 떴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아예 검색이 안 되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키워드는 아무도 검색을 안 하겠죠? CFD 황금독수리 날개를 펴다. 근데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 밑에는 안 나와요. 이런 키워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올 겁니다. 왜?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테니까. 보통 이렇게는 검색을 안 할 테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누군가가 검색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써놓으면 무조건 유입은 생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조회수 대비 별로 이렇게 경쟁이 안 빡세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보다는 차라리 이걸 노리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는 CFD 뜻이 있죠. CFD 뜻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CFD 뜻을 검색했더니 아까랑 비슷한 수준의 검색량이 나오면서 누적 컨텐츠 발행량은 훨씬 적죠. 그래서 이 컨텐츠는 아주 좋은 키워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FD 뜻을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걸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찾고 있었다는 게 나오죠. 왜? 네이버에서도 지금 CFD 뜻을 찾는 사람들은 전산유체역학 이게 아니라 이걸 찾고 있었다는 거죠. 차액결제 거래. 자,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봤던 그 사람이 1등에 떠 있고요. 주르륵 이렇게 다 금융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키워드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고 이 키워드를 통해서 일단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에 띄울 수만 있다면. 근데 이제 티스토리가 생각보다 네이버가 상당히 잘 뜹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 나무위키가 떠 있잖아요. 여기는 웹사이트 탭이거든요. 웹사이트 탭은 네이버 블로그만 띄워주지 않고요. 그리고 티스토리는 생각보다 여기 블로그 탭에도 꽤 잘 뜹니다. 게다가 여기 AI가 지금 나와 있는데 얘네는 지금 대체로는 네이버 자체적인 검색이나 혹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끌어다 쓰거든요. 그래서 AI 브리핑에서도 얘가 만약에 1등에 떠 있다. 근데 내가 이런 웹사이트 탭이나 블로그 탭에도 안 떠 있지만 여기에 떴다. 그러면 생각보다 유입이 꽤 많아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첫 번째로 찾아낸 꿀 키워드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찾아보죠. 브로커 이름은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얘도 지금 6만에 900 그래서 생각보다 많죠. 검색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검색량 전체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1등으로 띄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띄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관련된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마진거래 뜻, 뭐 마진거래 사이트, 마진거래 증권사, 마진거래 현실 하지 마라 뭐 하는 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것들이 얘를 썼을 때 얘네들에 대한 키워드들도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글들이 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하는 법으로 해봅시다. 하는 법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하는 법까지는 그 키워드로 쓰질 않았어. 예를 들어서 티스토리의 이름을 FX 마진거래 방법 혹은 뭐 FX 마진거래 이것만 잡고 생각을 해가지고 글을 썼는데 이걸로도 뜰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 키워드로 검색한 검색량이 930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말고 다른 걸로 검색한 거는 잘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하는 법 혹은 뜻 아니면 세금 뭐 불법 뭐 혹은 하지 마라 아까 전에 떠있던 이런 것들을 다 검색했을 때 생각보다 이런 작은 키워드들에서 들어오는 검색량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색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 블로그에 다 때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키워드를 무조건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기서 마진거래 뜻, 뭐 FX 마진거래 사이트, 증권사, 현실 하지 마라 하는 법, 원리, 세금, 불법, 란 뭐 이렇게 하면은 키워드를 넣겠답시고 글을 딱 보면은 그냥 키워드 떡칠이 되어 있는 아주 구글과 네이버가 싫어하는 그런 스팸
블로그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많은 글의 양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글자짜리 글을 썼는데 10,000글자짜리 글이면 요 정도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1,000자짜리 글이면 자 보세요. 다 지우고 그냥 글자만 남겨놔도 보세요. 이렇게 글자만 남겨놔도 여기 지금 키워드만 지금 85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1,000자 썼으면 1,000자 그러면 지금 1,000자 중에 키워드가 85개죠. 그러면 키워드가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만자인데 뭐 이렇게 키워드들이 들어갔다 그러면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건 비율이란 뜻이에요. 몇 개가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들어갔냐가 아니라 비율적으로 이게 지금 키워드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반복이 된 건지 아니면은 지금 SEO를 어뷰징이라고 하거든요. 어뷰징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끌어올리려고 키워드 반복을 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구글과 네이버가 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자 아무튼 두 번째 키워드를 발굴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다 유입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꿀 키워드는 없네요. 그래서 다른 걸 한번 찾아볼까요? 2 hours later. 해외 선물 걸 찾아보죠. 이런 걸 검색해볼까요? 이런 거를 굳이 검색 안 하시고 그냥 해외 선물만 검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얘는 좀 많죠. 선물 모바일, 골드 이런 게 여러 개가 뜨는데 지금 얘는 엄청 빡센 키워드예요. 옛날부터 얘는 돈이 엄청 잘 됐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경쟁에서 밀릴 거라고 해서 시도를 하지 않으시면 수익이 없습니다. 운 좋게 뜰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글을 써두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경쟁이 빡세다고 해서 안 할 이유는 또 없는 게 자 여기서 이제 검색량이 1,000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얼마나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게 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00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1,000명이 만약에 내 글을 여기 1등에 떴어. 내가 1등에 떠가지고 내 글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이 뭐 월에 1,000명인데 한 10명 혹은 5명 정도가 가입을 해가지고 한 명이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매달 한 명씩 트레이더가 생깁니다. 근데 정말로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에 한 명당 100만원씩도 벌어다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여러가지 키워드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키워드 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웬만해선 블랙키만 씁니다. 이런 게 좀 쓰기가 편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해보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들에 대한 분석이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하는 법을 검색을 했었는데 크루드 오일 관련된 걸 검색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게 나오죠. 여기 아주 좋은 키워드가 있네요. 나스닥 해외 선물 청산일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 여기서 누적 컨텐츠 발행량은 네이버 안에 있는 것만 표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보면 이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하시고 계신다면 여기에 글 쓰시기만 하면 여기 4등에 붙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얘네도 지금 글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대로 글을 쓴 사람은 완전 옛날 글들이거나 여기서도 보시면 막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죠. 지금 이거 글 쓰세요. 이거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그냥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그냥 여기서는 뭐 연관 키워드가 뭐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얘는 지금 신규 키워드도 아닌데 검색량이 좀 있는데도 사람들이 잘 안 썼죠. 블로거들이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키워드 쓰시면 됩니다. 그냥 또 제가 꿀 키워드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PDF에서 일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개의 꿀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항상 돈이 되는 키워드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찾아볼까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나스닥 해외 선물에서 이제 찾았으니까 해외 선물 나스닥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보니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나오네요. 6.5 hours later.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키워드를 끌어오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만약에 이게 꽤 괜찮은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해봅시다. 토스 금투자라는 글을 쓰면 토스에서 금투자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토스 금투자 방법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알려준다면 이 글이 안 올라갈 이유는 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안 맞는 키워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로커를 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거래를 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건데 얘네가 지금 꽤 괜찮은 키워드로 경쟁력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가지고 키워드를 쓴 다음에 글을 제대로 잘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유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글에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토스 금투자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떴어. 그러면 맨 밑에다가 토스에서 금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 땡땡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레버리지 뭐 1000배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보너스로 얼마 주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해서 유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얘를 가지고 지금 2000명이 들어오는데 2000명이 들어왔다고 쳐요. 한 달에. 그러면 2000명 중에서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있겠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입처를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내 블로그 자체가 유입처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키워드를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금투자 방법 이런 거나 이건 또 현물 투자 이런 거는 또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죠. 선물 투자를 원하고 있는 거니까 뭐 ETF, 전망 뭐 이런 건 쓸 수 있겠죠. ETF, 뭐 토스 금투자 이런 거를 안 씁니다. KRX 이거는 이제 한국 거래소거든요. 이런 거 안 씁니다. 왜 안 쓰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근데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이 글 자체가 유입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뭐야? 이거 글을 하나 써놓고 이 글을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실시간 검색 한번 볼까요? 밀라노 올림픽 일정 이런 거를 막 씁니다. 사람들이 80만 개죠. 이런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 유입 잘 되고 그러면. 근데 이거 밀라노 올림픽 일정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FX 마진거래 왜 보겠냐고요. 이거 봐도 뭐 있긴 있겠죠. 80만 명 중에서 한 명쯤은. 근데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히려 오게 하는 그게 더 힘들고 얘는 또 경쟁도 빡세요. 지금 이거 월간이 지금 12,000개.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에 12,000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거 쓰는 사람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 올려가지고 글을 여러 개를 써가지고 결국 그 뭐 병원 같은 거 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쓸모 없어요. 그 블로그 지수에도 별로 안 좋습니다. 블로그 지수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뭐 지수 같은 게 아니지만 아무튼 티스토리 자체적인 전문성에도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트래픽 모아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 돼가지고 이 키워드로 뭐 10만 명씩 한 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블로그는 구글에서 봤을 때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올림픽이든 뭐 밀라노든 뭐 일정이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키워드로 밀어주는 블로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잡 키워드들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잡 블로그여도 상단에 잘 뜨는 그런 블로그들이 있는데 그런 블로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서 그거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기는 조금 아쉬운 내용이라서 일부 공개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이제 뭐 일단 하시면 알아서 돈 많이 버시겠죠. 근데 저는 이쪽이 훨씬 쉽다고 생각 항상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고통 받으시면서 매일매일 글을 써제끼는 그런 고행길을 가지 마시고 좀 편하게 한번 써놓으면 오래가는 글들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키워드 찾는 방법 요거를 이제 저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 나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키워드들을 좀 더 돈이 되는 걸로 그리고 발견을 할 수 있는 건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지금 아직 몸이 다 낫지 않아가지고 조금 영상을 찍는 것도 힘들어서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올 1000만원까지 파이팅! 빠이!